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 36분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은 2포인트 올라서 749포인트, 코스피는 13포인트 올라서 2356포인트입니다. 왜 제가 방송을 녹음하는 시간은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전문가는 없죠. 특히 경제방송은, 주식방송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은 곧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요,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보다 오히려 녹화를 해서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방송을 하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송을 미리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제가 만약에 전망이 맞으면 엄청난 자랑질과 함께 방송을 업로드 하겠죠. 여러분, 제 예상대로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저 잘 맞히죠?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제 예상대로 증시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제가 잘못 전망한 그 방송을 올릴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시 녹음을 하고 다시 녹음을 해서 마치 내가 맞춘 것처럼 조작질을 해서 방송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경제방송을 출연할 때 경제방송에서 증권 전문가들끼리 수익률 경쟁을 시킵니다. 경제방송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출연시켜서 왜 이 종목을 추천했는지 이유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매수가 뭐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이라는 어떤 긴장감도 유지할 수 있죠. 게다가 증권 전문가들에게는 니네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내면 순위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너의 회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방송에서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 중에 하나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제방송 출연했을 때 그 방송국에서 수익률 게임을 시켰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매번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4개월에 한 번인가 이렇게 이제 다시 게임 리그를 만들어내는데 하여간 뭐 3주 연속 꼴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시키면 그 전문가도 굉장히 민망하고 그 전문가를 소개하는 아나운서도 굉장히 좀 뻘쭘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개 전문가님 다음부터는 화이팅!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전문가와 그 방송국 PD는 나이가 비슷한 친구였어요. 둘이 가끔씩 뭐 거의는 아닌데 한 일주일에 3-4번은 둘이 매일 술 마시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순위가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PD가 조작을 해서 순위를 변경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 다 힘든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도와갑시다. 이번에는 뭐 아무개 전문가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순위 이렇게 해서 좀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순위가 밀리는 증권 전문가가 그 PD한테 지랄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그 방송국에 소속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되죠. 의리니까. 여하튼 그렇게 순위도 조작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없다라는 것이 맞구나.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새날 방송에 출연을 하면 푸나님께서 뭐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굉장히 민망하죠. 전문가 아닌데. 그렇다고 돈다방 미쓰리 진행자예요 라고 소개를 하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돈다방 미쓰리가 뭔데 제가
그 방송에서 뭘 하지?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푸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그냥 딱 시청자들이 보기에 확 그냥 이해할 수 있게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민망하죠. 예,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15% 하락, S&P 500이 0.13% 하락, 나스닥이 0.15% 하락했습니다. 자, 왜 하락했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다방 미스리를 좀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요. 미스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심병, 그 의심병에 좀 전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의심하는 그 DNA가 막 튀어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잔인한 그 단어가 연준 의장의 입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안 빠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저놈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후자,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시가 됐으니까 인상을 과격히 못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의심보다는 경기 침체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너무 덜 하락한 게 아니야? 이게 조금 더 저는 신뢰가 가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뉴욕 증시가 이날 소폭 하락한 이유, 장 초반에는요, 소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등은 좀 해보자. 반등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반등을 치고 나가기에는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등을 치고 나가서 플러스가 났을 때 그 저 위에서 떠내려오는 막 쏟아져 내려오는 매물대도 좀 조심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즉, 그 매물대를 받아가면서 반등을 이어가자니 재료가 없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밑으로 더 빼자니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긴장감이 다우지수를 소폭 하락으로 마감시킨 겁니다. 자, 경기 침체 가능성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어제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랬고요. 이날은 시티그룹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50%로 상향했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엔 내년 하반기 침체 돌입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지금 증시 하락에 정신줄 놓은 UBS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또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경기 침체 안 될 거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면 지금이 경기 침체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내후년 이후에 온다는 건가요? 그래서 얘도 정신줄을 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UBS처럼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날 발언을 보고 느낀 생각은 이 양반 정신줄 놨구나 이겁니다. 질문을 하죠. 빠르고 높은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올 수 있나? 경기 침체 가능성 확실히 있다. 근데 연준이 그 침체를 유도하는 건 아니래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경기 침체가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 방송에서 여러분, 미국 경제는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 전에 정점을 찍고 지금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즉 그 얘기는 냉정하게 지금 미국 경제는요. 침체는 아니에요. 단지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요, 연준이 지금 풀린 유동성을 좀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이제 연준을 지배하는 세계 글로벌 이 자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식 시장이 빠집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주식 시장이 빠지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 중에 국제 유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요, 투자자들은 아직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던 투자를 줄이고 내가 투자했던 것도 가능한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산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모든 투자 상품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나 있죠. 왜 올라갑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격이 내려갑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란 단어가 나오면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 증시와 국제 유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꺼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꺼지면 땡큐인데, 여기에 이제 약간 부실하게 운영된 그 어떤 조직이라든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일명 디폴트 내지는 뭐 금융위기 내지는 뭐 이런 거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맥주의 거품이 천천히 깨지는데, 그러면 좀 다행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데 그 맥주 거품이 꺼지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실하게 운영된 그 어떠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발작이 자산시장의 거품을 갑자기 확 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쓰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밀린 숙제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다라고 얘기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왜 금리 인상을 못했습니까? 금리 인상 얘기만 나와도 증시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금리 인상 얘기만 나와도 증시가 출렁출렁. 그러니까 그 지경을 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죠. 이번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이젠 더 이상 뭐 연준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그 돈을 푼 인간들이 그 풀린 돈에 이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 밀린 숙제도 밀린 숙제지만 더 이상 어떻게 이제 뭐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 시장이 하락하건 말건 나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거야.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 인정해줬어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시기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순서냐면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자산 가격이 꺼지고, 자산 가격이 꺼지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다운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국제 유가잖아요. 그런데 국제 유가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보다 먼저 꺼집니다. 그럼 국제 유가 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런 과정을 잘 순서를 체크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5bp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또 단행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 보고 그리고 밀린 숙제를 못했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정점을 찍고 꺾인 경제지표가 6월 달에 발표될 때는 살짝 반등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결국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거를 염두하지 못하고 그저 41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최고점을 갱신한 지표를 보고는 75bp를 단행해 버리죠. 그리고 7월 달에 75bp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시도 많이 빠지고 코인도 많이 빠지고 이미 인플레이션은 이제 막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해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에 높은 금리 인상과 꺾이는 지표들이 딱 만나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강하고 특히 소비 부문 강하고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잘 이제 이렇게 막 뒤섞어서 막 믹서기에다 넣어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정리해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인플레이션 높으니까 높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거고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7월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7월 달에 75bp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6%가 나왔죠. 전년 동월 대비. 41년 만에 최고치고 역시 지난 3월 달인가 찍었던 8.5%를 다시 갱신하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8.6%가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인플레이션의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미쓰리가 체크하고 있는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는 꺾였어요. 고용 지표도 꺾였습니다. 다른 소비자 심리 태도 같은 지수는 이미 다 꺾였어요. 특히 심리 같은 경우는요. 워낙 심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심리 지표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 증시를 좀 점검해 보면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단은 오늘 장이 막 반등했다가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합니다. 막 지금. 그런데 일단은 그 일부 종목들에서 일단 신용 물량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요. 어설픈 반등을 겁나게 싫어합니다. 예. 어설픈 반등이 나오면 이거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력하게 확 빠지면 우리가 등산할 때 골이 깊으면 산이 깊다고 확 빠지면 확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반등해 버리면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둥 이상한 재료가 있나는 둥 이렇게 반등시켜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기보다 굉장히 회복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동시호가 가격 그때쯤에 9시 정도에 신용 물량이 왕팡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신용 물량이 질금질금 나와요. 질금질금. 그래서 6월 23일 목요일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이 나왔고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증시 방어를 위해서 기관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반등은 어떤 반등입니까? 그냥 미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반등이죠. 예, 어설픈 반등. 그러니까 오히려요. 제가 미국은 쓸카드가 많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상승하고 소폭으로 하락 마감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에는요. 별로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눈치 보기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반등을 하고 싶은데 올라가자니 위에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그리고 괜히 올라가서 매물대 받으면은 괜히 좀 어설픈 반등되니까 눈치 보기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소폭으로 마이너스 하는 더 밑으로 빼면은 정말 끝없이 추락해 버릴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반등하고 싶은 마음과 하락을 막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놓고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 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방송 처음 할 때 뭐 코스피가 13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2.64포인트입니다. 이 정신 나간 장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7월 10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디폴트 되고 뭐 그 전후일 수 있지만 일단 7월 초까지는 이런 증시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주식 시장이 막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뭔가 이제 숨겨왔던 소중한 재료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러시아가 디폴트가 된다 그랬을 때는 물론 충격은 줄 수 있지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 방문하고 이러면서 국제유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증산을 떠나서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 관세 일부 폐지시키는 거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카드가 안 나오지? 저는 왜 안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 증시 개판 5분 전이죠. 대한민국 증시는 개개판 5분 전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견고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중국입니다.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지금 중국 관세 일부를 폐지해준다 그랬을 때는 중국 증시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고요. 중국 경제가 훨씬 좋아 보이는 이상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 지금 저렇게 견고하게 유지되는 게요. 저 긴장감이 깨지는 순간 박살난다니까요. 저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긴장감이 중국 증시에 이어지다가 중국 증시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계속 미국은 75bp 금리 인상 한다고 우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저렇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 꺾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짜잔 하고 중국의 관세 부과를 일부 폐지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시간이 7월 달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 외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똥줄 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에 미쓰리는 2022년 경제 이슈 첫 번째 디폴트요, 두 번째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현재 미쓰리가 예상 정확도 100%입니다. 제가 2019년 저의 그 신들린 시황이 하나 있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닛 옐런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았을 때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하긴 글렀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모든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확실했습니다.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 연말에 미국이 2018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2019년도에 어떤 경제 전망을 했냐면 골디락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골디락스라고. 그런데 골디락스란 단어를 쓰면서 2019년 연준이 추가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미쓰리만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은 개뿔 인하할 거라고 했고 미쓰리의 예언대로 금리는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확하게
지금 경제 이슈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지금 불거진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마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으로 작용될 겁니다. 그 얘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짜고 있는 그 판이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크다는 게 뭐 베팅을 크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중간 선거를 좀 만회해 볼까 하는 그 짱구 돌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신줄 놓고 뭐 매매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손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어떠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이 도와서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만 맞아떨어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5시에 새날에 짜잔 출연합니다. 오늘 지금 뭐 주식시장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새날 방송에서도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적인 얘기는 새날 방송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아직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푹 자고 싶은데 우리 행운이가 알람 시계처럼 5시만 되면 저를 미친 사람처럼 깨기 때문에 정말 미친 개처럼 깨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수면이 좀 부족한 관계로 목소리가 잠겼는데 좀 목소리가 불편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뵙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금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